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 5학년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아,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뭐 직접 얼굴도 못 봤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좀 낯설긴 하네요. 좀 얼굴들을 좀 마주 보고 이렇게 좀 지낸 다음에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친구들이 가장 궁금했던 1위 질문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1위는 책 이름을 왜 떴다 수다 동아리로 지으셨는지 궁금하다는 친구가 9명이 있었거든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목은 수다 동아리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다가 특히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주로 이제 나는 남자 담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자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면도 많았어요. 근데 그 애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이렇게 제기를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도 이제 담임이 나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쭉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해결된 게 어떻게 해결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아이들끼리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체를 쓸 때는 수다 동아리라는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제목으로 수다 동아리. 요즘엔 동아리라는 이름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동아리가 이렇게 많을 때가 아니어서 이런 동아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아주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조금 길었어요. 네. 이 책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는 친구들이 7명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내가 이 당시에 그 4학년 아이들을 담임하고 있었는데 유난히 이때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도 많았고 또 힘든 거에 비하면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 남녀 사이에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길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친구들한테 이성 간의 친구한테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 4학년 아이들한테서도 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른들도 그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4학년 아이들인데도 그걸 하고 있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또 배울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글을 이렇게 쓰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4학년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마 큰 이 시작의 계기가 된 거였네요. 맞습니다. 예. 그 4학년 때 한 1학기 말부터 해서 그 이야기 끝날 때까지였으니까 꽤 긴 기간 좀 관찰을 했었고 거기도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마무리 잔치를 실제 제가 했었는데 그 실제 사실들도 꽤 있어요. 그걸 제가 상상해서 더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1년 동안 마지막에 마무리 잔치 하면서 끝내는 것도 그 당시에 1년 경험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3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3위. 네, 3위는 공동 순위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연희라는 친구가 왜 성격이 공주병에다가 친구들을 부려먹는 이런 성격이 됐는지 이 질문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3위는 총 3명 있었거든요. 예. 일단 그 공주병이라는 이름이 이제 풍기는 것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기쁨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뻐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주병이라고 한 거는 이제
겉모습을 좀 더 아이가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떨 때 이 겉모습을 더 중시할까? 이 연희도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이제 그때 아이들 가르칠 때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사업이 좀 잘 안 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이혼을 안 하면 이제 그 돈 빌린 거를 부인한테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정이 거의 뭐 어려워지니까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그게 그 가짜로 했다는 식으로 드러나면 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심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을 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걸 정상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잘 풀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안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외모의 모습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런 안에 있는 문제를 자기가 잘 모르다 보니까 더 강하게 이제 부려먹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공주병이라고 했지만 옆에 그 친구들이 다가서면서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주병이었지만 그 공주병이 오게 된 건 가정 환경에 좀 있었고 그걸 친구들의 따뜻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네. 이 친구가. 그렇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 연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남은 자처럼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아이 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때에 따라서 뭐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어떤 때는 그 뭐 집에서 또 자식 문제라든지 또 부모님 문제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옆에 선생님들이나 동료들 또는 가족들이 잘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뭐 공주병처럼 나타난다든지 또는 다른 무슨 뭐 돈을 좀 많이 쓴다든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좀 나타나겠죠. 예. 네, 그러면 한번 3위의 두 번째 질문으로. 두 번째. 네. 네. 참 저도 읽으면서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예린이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결심했던 이 이유가 되게 궁금하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 얘가 조예린이잖아요.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린이가 구자훈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거에는 평소에 그 아이가 자기한테 대했던 게 있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누구나 같이 막 뭐라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잘 보듬어주고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란 감정 또 좋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예린이한테는 그런 남자친구 자훈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자훈이는 그거에 비해서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4학년 때 이렇게 보면요. 5학년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남자아이들은 막 이렇게 뭐 격하게 놀고 이런 건 해도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서툴러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보면 조금 발달도 빠르고 해서 관계를 잘 맺기도 하고 얘기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훈이가 무슨 대단히 특별한 아이는 아니고 보통의 남자애들 그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반대로 예린이는 보통 여자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캐릭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훈이도 느끼고 있을 텐데 예린이가 더 그런 감정을 잘 느낀 거고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누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좋아하는데 혼자 갖고 있고 이러면 그게 병이 생기거든요.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 이건 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훈이랑 잘 안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잘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래도 나는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걸 하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고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이거 고백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유행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빌려서 예린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거 쓰면서 되게 통쾌했어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쉽지 않죠. 일이 굉장히 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마 많이 음,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한번 세 번째 네. 질문을 같이. 3위의 세 번째. 네. 왜 자훈이는 처음에 예린이의 고백을 받아주지 받아주지 않았다. 않았을지. 저는 자훈이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렇게 되돌려 보면 저도 그 여자친구 그 당시에 저기 신발가게집 딸내미였는데 되게 지금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표현을 잘 못했어요. 또 그때는 옛날이라서 이렇게 남자 반만 1반에서 5반, 여자 반 6반에서 10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직접 가서 막 얘기하지 않으면 좋다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훈이처럼 저도 지금 같으면 나 너 좋아해 이럴 때 참 고마워서 이러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훈이도 저는 되게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예린이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좋지만 선뜻 나도 내가 좋아,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말을 좀 못한 것이지 속마음으로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육점까지 가서 자기가 직접 만든 꽃을 전달할 때 그거를 받는 장면이 자훈이로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뭐 책은 다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래도 자훈이랑 인이랑 잘 됐겠죠. 예.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여기 지금 등장인물의 이름에는- 친구들 이름이 좀 특이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에 친구들이 어떤 의미나 뜻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 동화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제 동화를 이렇게 좀 처음 쓸 때, 한 30년 전 얘기지만, 처음 이렇게 습작이라고 하는 연습으로 동화를 쓸 때 지도해주던 우리 작가 선배님들이, 김영준은 그 장명의 소질이 있다. 장명이라는 이름을 짓다 이런 거거든요. 동화라는 데서 여러 인물이 나올 때, 한 인물 나올 땐 상관없는데, 조금 여러 인물이 나오고 좀 중편, 장편으로 가면 그 이름을 잘 기억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잘 기억되도록, 기억나도록 하는 장치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한 성격 같으면은 딱딱한 그 자음을 써요. 기역, 디귿, 피읍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 뭐 이응, 니을 이런 거 들어가면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그런 원칙으로 한 게 있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그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니까 별명을 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은 자면 남자, 조혜리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좋아요. 연희 같은 게 공주병, 빙가유는 팥빙수 이렇게 해서 그 이름에서 또 떠오르는 그 별명까지 같이 붙여서 아이들 이름이 잘 좀 기억나고 또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랑 좀 맞도록. 그러니까 남은 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자 이상으로 씩씩하고 또 당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자라는 데서 좀 강한 이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여자지만 남자다운 것도 있다. 그래서 약간 중성적인 의미로 좀 쓰려고 했던 거고요. 빙가윤 같은 경우는 그 빙씨가 드물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씨가 그래서 그 빙이라는 그 이름에서 성에서 가지고 오고 그럼 빙자 그럼 한자로 또 차가운 거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또 하고 그래서 그 캐릭터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이름에서 풍기는 낮자의 느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름들보다는 좀 특이하긴 하겠죠. 예, 잘 기억나도록 하려고 그랬어요. 예. 저도 빙씨가 있다는 걸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네이버에다가 빙씨가 있는지 먼저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흔하지가 않죠. 그쵸? 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1위부터 3위까지 친구들 질문을 봤는데요. 여기 오르지는 못했지만 궁금했던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또 있어요? 뽑기로 준비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 2명의 아주 행운의 2명의 친구의 질문을 뽑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것만 답해서 미안하네. 이거 비슷하네. 자훈이는 왜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나요? 이건 아까 나왔던 거니까 네네네네. 이거는 네. 드리겠습니다.
예린이는 왜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연희한테 말을 걸었나요? 어, 어, 여기서 그 예린이가 아까 말한 대로 좀 그 따뜻함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캐릭터예요. 그 제가 아이들을 한 30명 가르쳤는데 그 반에도 보면 꼭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담임할 때 그 가끔은 아이들이 앉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앉도록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같이 앉히곤 하는 달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 앉기 싫어하는 아이가 꼭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 대부분이 난 쟤랑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가 있고 또 무슨 활동을 할 때 마무리 잔치 할 때도 나오지만 무슨 활동을 할 때 야 넌 나랑 가지 마 막 서로 가는데 꼭 한두 명이 남아서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다. 저 친구를 누가 좀 데리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뭐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지 않고 좀 기다려주면 애들도 고민을 하다가 꼭 도와주는 아이가 있어요. 예린이 같은 아이가. 저는 그런 아이들 많이 경험했는데 그러면 이제 꼭 그 친구가 나와서 막 저도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서 내가 그냥 애들 보러 왜 안 데리고 가냐 한 번 또 말을 할 교훈들도 줄까 아니면 조금 미리 좀 작전을 짜서 좀 예상을 해 넣어줬어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지나면 그런 아이가 나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는 아이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를 잘 넘겼었는데 그 예린이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좀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 여기서도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 혼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래도 따뜻하게 나랑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나랑 같이 할래? 또 같이 나 어디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 걸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건데 연희한테 이제 예린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거고 예린이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가정에서든 뭐 친구들하고든 그런 느낌이 좋은 걸 알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연희한테도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예린이 같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정말 따뜻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린이 같은 아이를 만나본 사람이 또 다른 이제 연희 같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안 받아본 아이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린이 같은 아이는 보면은 부모님과도 그렇고 뭐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훨씬 많이 확대해가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먼저 또 손을 자기가 내밀어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두 번째 질문 뽑아볼까요? 제가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요? 예. 선생님 하나 뽑아주세요. 예. 자은이는 누구를 좋아하나요? 뭐 저는 당연히 예린이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행동으로는 빠른데 이게 말로 잘 설명을 차근차근 못해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이렇게 뭐 왜 좋은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에서 그렇게 된 건지 원래 좀 남자 여자 그런 게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본 걸로는 그래도 여자아이들이 대체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도 잘하고 먼저 그런 게 발달하는 것 같고 남자들은 조금 이제 행동으로 먼저 풀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은이도 당연히 그 예린이의 그런 감정, 그다음에 말 이런 걸 다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제 좋아 이렇게 뭐 나도 그래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거를 정리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고 실제는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해피하죠. 네. 친구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적어줬는데 이제 책 이외에도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외로 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그것도 두 가지만 한번 같이 보면은 이건 그거 다른 거예요? 네 이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도 교장 선생님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남한산 초등학교라는 데서 교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도 양평
이 양술이라고 하는데 두물머리 그 근처에 있는 서종초등학교라는 데서 교장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가 세 번째 학교예요. 근데 이걸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교장으로서 또 선생님들과 또 여러 친구들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아유, 친구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 처음 뵙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그렇죠. 생겼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쌍용 초등학교에 계십니까? 5학년 1반 최보윤. 나는 4년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니까 20, 21, 22, 23년까지 4년 동안 임기라고 하는데 4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온 거고요. 그래서 그냥 더 있을 수도 없고 또 빨리 나갈 수도 없어요. 4년 동안 쌍용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이들한테 배우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친구들 답변에 친절하게 다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오면 또 교장 선생님과 또 좋은 따뜻한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을 이렇게 이 수다 동아리를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게 됐어요. 제 책을 사랑해주고 또 읽어주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쌍용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책으로 써서 모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